작문 적용 7강 두 번째 내용은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입니다. 가지면 또 빠르게 갑니다. 1번 부분에서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두 개의 경험. 이 가는 지금 분석한 내용이지요. 정말 문항 분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론적으로 문항을 분석한 내용이다. 색깔 좀 바꿔서 여기는 말 그대로 문항을 분석한 거고요. 문항을 분석한 거고. 그 이어지는 나 부분에서는 그 문항을 갖고서 실제로 작성한 거 내용이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초고입니다. 문항 분석과 좀 활용할 더 추가할까요? 나 부분에서는 문항 분석과 거기에 따른 초고를 작성한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네요. 가에는 자기소개서 문항을 분석한 거고 나 부분은 처음 초고를 작성해 본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문항은 나에게 땡땡에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 그래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보기 위한 것까지 쭉 밑줄 들어가고요. 잘 분석했어요. 당연한 거죠. 첫 번째 문항의 의도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문항의 의도다. 문항의 질문 의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는요, 이 면접관 또는 채용 당사자가 나를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질문을 했다면 그 질문 의도가 몹시 중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그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건 몹시 중요합니다. 자, 땡땡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온 이주민들 가운데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사람과 협력하여 집을 지어주는 활동.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거기서부터 밑줄 들어갈까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를 한다고? 집을 지어주는 활동이래요. 집을 지어주는 활동. 아이고, 좋은 기업이네요. 지어주는 활동. 그래서 지원단체의 활동을 지금 파악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단체의 활동 내용을 파악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개발도상국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 뭐뭐하는 점, 뭐뭐하는 능력 등 해서 자신의 어떤 그 자질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죠. 삶에 대한 관심. 여기를 밑줄 쳐야 되겠죠?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첫 번째 밑줄 쳐서 이것이 내가 단체 활동과 관련 있는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단체의 활동과 관련 있는 소질, 자질이라고 합니다. 관련 있는 자질 또는 능력에 해당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되게 길죠? 자질과 능력 첫 번째. 내가 개발도상국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 다음에 협업 시 필요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에서 여기에서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리더십과 소통 능력 또 밑줄 들어가야 되겠죠. 리더십과 소통 능력. 자신이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원하려는 그 단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 두 번째를 제시하고 있죠. 딱 맞는 인재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자신에게 좀 잘 맞는 것 같죠. 다음 건강한 체력과 외국어 활용 능력 등. 다음 세 번째는 체력과 해서 체력. 요것도 자질과 능력이겠죠. 그래서 건강한 체력,
네, 요것은 네, 단체 활동과 관련 있는 자질과 능력. 네, 세 번째가 될 거고요. 네, 세 번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외국어 활용 능력입니다. 그래서 네, 외국어 활용 능력 등 따로 체크합시다. 외국어 활용 능력. 나 부분을 미리 보니까 외국어 활용을 따로 썼으니까 활용 능력. 요것도 내가 이 단체에 지원할 때 충분히 경쟁력을 볼 수 있는 자질과 능력에 해당되는 네 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외국어 활용 능력 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경험들을 제시해야겠음. 그래서 경험 등을 제시 밑줄 칠까요? 이게 답변 전략이겠죠? 그래서 큰 네 번째로 네, 경험 등을 제시라고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 작성의 전략 또는 이 질문 문항에 대한 답변 전략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답변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경험을 제시하는 거죠. 물론 관련 있는 경험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변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지원자의 답변 전략.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일단 보여주는 거죠. 자질과 능력을 부각시킨다라는 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관련 경험도 부각시킨다. 이런 두 가지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나 능력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된 경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의 문항 분석 1번 부분에 대한 뭡니까?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의 문항 분석 1번이겠죠. 문항 분석 1번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될까요? 문항 분석 1번. 그 다음에 2번에 관련된 문항 분석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질과 능력 어쩌저쩌고 하는 부분인데, 자, 2번에 대한 문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문항 분석 2번으로 넘어가죠.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네, 문항 분석 2번. 또 첫 번째로 다시 잡아서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문학은 왜 땡땡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지를 묻는 것에서 왜 땡땡에서 봉사활동, 왜 땡땡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지인가요? 네, 하고 싶은지까지 밑줄 들어가야 되겠죠. 요것이 문항 2에, 문항 2에 저기 앞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문항의 의도가 됩니다. 1번과 같은 구조죠. 그래서 두 번째 문항의 의도다. 문항의 의도는 왜 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내가 땡땡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좋을 듯함.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땡땡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 보여까지 밑줄 칠까요? 잘 알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알고 있는지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답변 전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 이어서 지원자의 답변 전략 이제 번호가 좀 들어가겠죠. 답변 전략 두 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었죠. 지원자의 답변 전략은 여기 있었고, 자, 두 번째 답변 전략은 사전 지식이 있느냐, 그 단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느냐라는 것을 그죠? 해당하는 그 단체에 대한 사전 지식 보유 여부입니다. 따라서 내가 땡땡의 집짓기 봉사활동이 시작된 배경과 역사, 배경과 역사인가요? 다시 한번, 배경과 역사 등을 알고 있다는 점.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땡땡 봉사단체 배경과 역사를
알고 있다. 네, 밑줄칩니다. 해당 봉사단체가 언제 생겨서 어떠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 배경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배경과 역사. 자, 사전 지식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요건요. 그래서 지원자가 알고 있는 네, 사전 지식의 내용 첫 번째는 배경이라든가 네, 설립 배경이라든가 그 역사를 알고 있다는 점. 다음 또 더 있겠죠. 배경과 역사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땡땡이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온 이주민들을 위해 집 짓기 봉사를 하는 단체임을 알고 있다라는 점. 개발도상국부터 또 밑줄 들어갈까요? 네, 땡땡 단체가 개발도상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위해, 예, 개발도상국에 이주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고 있다. 그래서 집 짓기 봉사까지 밑줄 갈게요. 네, 집 짓기 봉사. 집 짓기 봉사를 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네, 사전 지식 두 번째가 되겠죠. 네,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는 거 사전 지식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웬만하면 누리집에 다 공개해 놓잖아요. 그 단체에 대한 것. 그리고 꼭 이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싶다는 나의 의지에서 네, 활동하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까지 밑줄 들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활동하고 싶다라는 나의 의지. 그래서 네, 답변 내용에 지원자의 답변 전략에 해당되는 거이기도 하고 답변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네, 나의 의지. 그래서 이것도 답변 전략인가요? 지원자의 답변 전략 앞에서 쭉 이어서 네, 세 번째가 되는 거죠. 답변 전략 세 번째, 의지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의지. 네, 어떤 활동 의지라고 써놓을게요. 압축해서 네, 활동하고자 하는 그 의지, 진정성을 좀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문항 분석은 가에서 끝났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나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로 넘어갑니다. 나로 넘어가면 1번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경험을 쓰고 이를 활용하여 자기소개를 하시오라고 해서 첫 번째는 나무는 문항의 1번 문항이죠. 요거는 1번 문항의 초고에 해당이 됩니다. 1번 문항 처음 작성한 초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점. 1번 문항 초고 나에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1번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에 가로 1번으로 자전거 전국 일주가 있네요. 자전거 전국 일주.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봅니다. 자전거 전국 일주. 여기서 뭐를 나타낼까요? 일단 체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자전거 전국 일주에서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건강함 또는 체력이죠. 그래서 자전거 전국 일주, 건강한 체력을 드러낼 수가 있고요. 핵심은 그 다음에 리더십도 있다. 건강한 체력과 글쓴이의 또는 지원자의 리더십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체력과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국 일주. 저는 한 달 동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서 자전거 전국 일주에서 요 밑으로 할게요. 동그라미가 이제 요 하위 항목인데 자전거 전국 일주에 대한 하위 항목으로 이렇게 1번부터 들어갑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밑줄 쳐 놓을까요?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 밑줄만 쳐 놓으면 됩니다. 경험 제시하는 거죠. 여정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계획한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움직였긴가요? 계획한 대로 하는 부분부터 플러스 뭐가 됩니까? 책임감이 막중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책임감이 막중했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은 계획과 책임감 요 두 가지를 봤을 때
리더십이 있었구나. 그죠? 네. 리더십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암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협동을 해야 하는 단체 활동이 있었다. 그래서 네. 협업을 해야 되는 네. 단체 활동의 경험이다. 자, 단체 활동임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 자전거 전국 일주. 평소 체력에 자신 있던, 네,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저도 지칠 만큼 고된 여정에게 중간에 친구들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자, 두 번째는 체력에 자신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체력에 자신 있던, 네, 체력에 자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네, 자신의 장점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장점을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친구들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 네, 친구들이 네, 그만두겠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뭡니까? 활동했을 때 위기죠. 그래서 네, 경험에서의 위기, 경험에서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네, 친구들이 그만두겠다 했을 때, 네, 경험에서의 어떤 위기, 어려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고된 임무를 완수하고 난 뒤에 달콤함을 잘 알리기에 계획대로 진행했고 결국 전국 일주를 완수했습니다. 그죠? 네. 위기의 어려움, 그만두겠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곤란했지만 완수했습니다. 해서 달콤함을 잘 알리기에 계획대로 진행했고, 자, 전국 일주를 완수했다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전국 일주를 앞부분에부터, 네, 전국 일주를 완수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밑줄 들어가고요. 전국 일주를 완수. 자, 앞에서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앞에서 경험을 제시했고, 여기도 계속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네. 위기가 있는데 네, 성공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거든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은 내용이 네, 중간 과정이 쑥 빠졌기 때문에 내용이 모호해지죠. 아니, 어려웠다는데 그냥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달콤함을 알아서 완수할 수 있었다고. 이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자신의 리더십과 네, 리더십 플러스 어떤 소통 능력이죠. 네, 소통 능력을 부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쳐야 됩니다. 부각할 수 있도록 네, 고쳐야 하는 부분이에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잘 끝났습니다. 중간 과정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리더십과 소통 능력이 있도록 네, 고쳤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자전거 전국 일주 경험은 좀 고쳐야 된다. 리더는 자기가 그만큼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시 우리 앞부분에 가에서 했었던 부분 보세요. 첫 번째 1번에서 네, 자신이 자질과 능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뭡니까?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된 경험에서 자질과 능력이 있다라는 자질과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 리더십과 소통 능력이라고 하고는 요 자질과 능력이 있는 요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쏙 빠지고 시작과 끝만 있어요. 이런 자기소개서가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깨달은 점이죠. 그래서 5번째, 네, 리더라는 자리가 그만큼 막중하고, 자, 리더라는 부분인가요? 리더라는 그 자리가 그만큼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깨달을까지 밑줄 칠까요? 깨달은 겁니다. 리더라는 것이 어떻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앞부분이 좀 애매모호해지니까 뭡니까? 좀 부족한 내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구체적인 내용 뭐라고요? 책임감이라는 것을 깨달았구나, 얘가. 깨달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안 맞죠? 사전 계획에서는 자질과 능력,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련 경험인데 책임감만 얘기하고 나면 좀 뭔가 이빨 빠진 듯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가로 1번의 자전거 전국 일주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했고 다음 바로 이어서 가로 2번에 왜 땡땡에 가입하고 싶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영어 번역 봉사 활동이군요. 영어 편집 번역 봉사 활동이에요. 그래서 영어 편집 번역 봉사 활동 이제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자전거 전국 일주도 네모칸 해야 되겠죠? 이것도 네모칸. 2번에 영어 편집 번역 봉사 활동도 크게 네모칸으로 좀 구분하겠습니다. 2번. 1번 항목이 아직 안 끝났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 요거는 영어 부분이 있네요. 영어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미리 좀 체크해 볼까요? 요거는 가 부분에서 보니까 가 부분에서 좀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전 지식이 있다. 그죠? 사전 지식이 있다. 아니구나. 1번이구나. 외국어 활용 능력 저기 있네요. 1번. 외국어 활용 능력 저기 있네요. 리더십 소통력 말고도 체력도 이야기했었고 외국어 활용 능력이죠. 그래서 외국어 활용 능력 가에서 외국어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그 자질을 활용 능력이죠. 요거를 부각시켜야 되는 내용이겠네요. 자, 그래서 부각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제시돼요. 부각할 수 있는 경험을 제시해야 됩니다. 활동이나. 자, 또 들어가 봅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해서 첫 번째 중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관련된 활동이죠. 영어에 대한 활동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개도국 어린이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그들의 후원자들 간에 오가는 편지를 우리말과 영어로 번역.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죠. 편지를 우리말과 영어로 번역을 해줬어요. 편지를 번역한 경험,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 자, 여기에서 외국어 활용 능력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외국어 활용 능력이 일단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요 외국어 활용 능력에 대한 그 경험을 제시했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성적 문제나 입시 경쟁에 시달린 우리나라 학생들과는 달리 생존 그 자체가 절실한 문제인 그들의 사연을 대하면서 활용 능력에 대한 어떤 경험을 좀 간단하게 제시했는데 경험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학생들과 달리 생존 그 자체가 절실한 문제인 그들의 사연을 대하면서 매일 힘들다고 불평만 하고 있는 제 삶이. 자, 불평만부터 들어갈까요? 그래서 불평만 하는 제 삶이죠. 제 삶이 그들에 비해 얼마나 안락한 것인지, 제 삶이 얼마나 안락한 것인지 느끼게 되었고, 자, 제 삶이 안락한 것이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죠. 이것은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겠죠. 그래서 영어 편지 번역을 통한 깨달음일 겁니다. 경험을 통한 깨달음의 내용, 내가 안락하게 살고 있구나. 첫 번째가 제시가 되고 있고,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앞으로 평생 어려운 사람들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세 번째인가요? 앞으로 평생 네, 봉사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네,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경험을 통한 깨달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네, 경험을 통한 깨달음 두 번째입니다. 깨달음 넘버 2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편집 번역 봉사활동, 네, 봉사활동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네,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금 여기 그 지원자는, 네, 개발도상국 사람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죠. 그래서, 네, 꾸준한 관심도 있었고, 꾸준한 관심도 있는 걸로 체크가 되겠죠. 꾸준한 관심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외국어 활용 능력 당연히 드러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를, 네,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꾸준한 관심 전체적으로 있었다. 외국어 활용 능력 우수한 것도 드러나 있다. 봉사에 대한 의지도 네,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항에 대한 분석은 마무리했고요.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제시를 했네요. 자, 이제 마지막 큰 2번 문항에 대한, 네, 2번 문항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초고의 2번 문항, 초고에 대해서 또 체크를 들어가죠. 계속해서. 자, 여기 나 부분이죠. 그래서 나의 2번이죠. 그래서 나 부분의 2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리 써놓을까요? 네, 2번 문항에 대한 첫 원고, 네, 초고를 또 분석 들어가죠.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저는 어릴 때부터 네, 건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건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죠. 이 내용도 네, 집 짓는 개발도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단체 활동과 네, 관련된 그죠? 네, 관련된 관심사라고 봐야 되겠죠. 관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자, 초등학교 때부터인가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는 중학교였어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종류의 봉사활동까지 체크해도 되겠죠? 자, 봉사활동도 꾸준히 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마찬가지로 네, 봉사활동도 네, 꾸준했었다라고 지금 써놓고 있죠. 봉사를 통해 제 삶의 일부를 채워나가고 싶다. 자, 봉사를 통해 제 삶의 일부를, 그죠? 네, 제 삶의 일부를 채워나가고 싶다. 그죠? 이 부분에서는 봉사에 대한 의지도 있어요. 얘가 계속해서 네, 봉사에 대한 의지도 남다르게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문장을 써줬습니다. 땡땡이 주로 진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온 이주민들을 위한 집짓기 봉사활동은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네, 땡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개발도상국에서 온 이주민들을 네, 개발도상국에서 온 네, 이주민들을 위한 집짓기 봉사활동인가요? 핵심은 이거거든요, 사실은요. 네, 집짓기, 네, 봉사활동. 네, 집짓기가 일단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는 외적인 활동이고, 그 안에 대상자가 개발도상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체에 대한 네, 사전 지식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지원하려는 그 단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여기에서 담겨져 있다. 그 단체에 대한 활동 내용을 알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저의 건축에 대한 관심과 봉사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함께 녹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봉사하는 삶에 대한 소망이죠. 봉사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함께, 관심이 앞에 더 있었네요. 네, 건축에 대한 관심과, 간단하게 쓸까요? 네, 건축에 대한 관심과 플러스,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함께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소망을 함께 녹여낼 수 있는 좋은 기회. 네,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봉사하고 싶은, 즉 지원한 단체에서 봉사하고 싶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네, 지원한 단체에서 네, 봉사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관심과 소망이 어우러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특히 네,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외국인들이 너무나 외국인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서 여섯 번째는 열악한 환경이죠. 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네, 소식을 접하고 하는 부분으로 끊어보면, 이거 평소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평소에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의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관심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고요. 그들에게 힘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힘이 되는 활동은 집짓기 봉사활동이겠죠. 땡땡에 가입하여 제가 흘린 땀방울이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는데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흘린 땀방울이죠. 그래서 앞에서 표현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땀방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는데 그 다음에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네,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유법이죠.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죠. 네, 자신이 봉사 의지를, 자신의 어떤 그 의지를 인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인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무리하고 있다. 꼭 땡땡에 가입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자, 의지를 인상적으로 제시한 부분, 비유적인 의지를 인상적으로 제시한 부분도 참고해 보고요. 비유법을 사용했다는 점, 마무리 내용을 그렇게 했다는 점 특징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